보죠. 행정제재처분 승계 부분. 자, 이거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시키는 부분이었죠.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에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요게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 지위를 승계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위가 승계되니까 어떻게 돼요?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즉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이라든가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승계되면서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일단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있었죠. 행정처분 하지 않는 거. 일단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이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폐업 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 자,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1년이 초과된다고 했죠. 자, 보죠.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입니다. 그럼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등록 취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 왜 등록 취소 안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위에는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그랬죠.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할 수 있는데, 자, 등록 취소 위반 행위가, 자,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버리면 안 한다. 즉 3년 초과는 안 한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결격 사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죠. 자, 결격 사유 부분에서 보면, 자,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 몇 년? 3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때 예외가 하나 있었죠. 자, 폐업 후 재등록업자가 폐업 전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되면,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이때 뭐 빼준다 그랬어요? 폐업 기간을 빼준다 그랬죠. 폐업 기간 3년 빼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하겠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는 폐업 전의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1년이 초과된다면, 이때는 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업무정지를 위반은 또 왜 안 하겠다? 이유는 최근 1년 이내가 모두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자, 최근 1년 이내가 모두 없어지니까 이제 연속해서 할 처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자, 일단 요 3년, 1년 초과됐을 때 안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처분한 것에 승계 있었죠. 처분한 것에 대한 승계가 있습니다. 처분한 것에 대한 승계로서, 자, 업무정지와 그 다음에 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언제까지?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 후 재등록자,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뭐한다? 승계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자, 여기서 처분일 조심하라 그랬죠. 폐업일 그러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 승계한다. 자, 그리고 이런 승계는 법인은 누구만 승계한다? 대표자만. 자, 다시 한번, 법인은 누구에게만 승계한다? 대표자에게만 승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이제 벌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벌칙은, 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마 정리하면 좀 됐을 거예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벌금 있었죠? 자, 3- 행정형벌부터 들어갑니다. 자, 행정형벌. 자, 3- 무거운 형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을 했죠?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무거운 형벌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뭐예요? 금쟁이죠.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가 있었죠. 쌍방대리.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투기주장 있었죠. 투기주장. 3-는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라. 투기주장 행위. 자, 무거운 형벌에 금쟁이 3가지에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 그랬죠? 자, 무등록. 자, 무등록.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입니다. 자, 무등록은 형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입니다. 3-죠? 예,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아직까지 쏘고만 안 되는데요. 자. 등록 안 했는데 등록 취소될 리가 없죠? 이거 저번 주에도 쏘은 것 같은데, 요번에도 쏘으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이거는, 자, 무등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자는 행정, 처분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그럼 형벌 3-죠? 자, 그럼 이거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네, 절대 등록 취소죠. 이거는, 자, 절대 등록 취소. 눈에 자꾸 익혀주셔야 돼요. 절대 등록 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가 된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뇌물 주고 등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렸다면 등록 반드시 취소되겠죠.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면서 형벌 3-. 자, 그 다음에, 자,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이거는, 자, 증직, 상투 있었죠? 3-죠? 이거는 절대 등록, 상대 등록 취소. 네,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 사이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년 이하 시행들의 처벌금은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고 처분과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무등록은 처분 자체가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은 3-에 뭐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를 보죠. 자, 1-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요약집에는 그냥 그 본 순서대로 일단 했는데 정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관련되는 건 묶어서 정리합니다. 아마 저기 박스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는 아마 관련되는 거 묶어서 정리했을 거예요. 자, 양도 대양수. 자, 양도 대여. 그 다음에 또 양수. 뭐에 대한 양도 대양수였죠?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있죠? 등록증에 대한 양도 대양수.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자,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뭐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아닌 자? 네,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2가지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중 뭐 했었어요? 네, 이중 등록. 그 다음에 또 이중 소소. 이중도 이중 소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1-1이었죠. 근데 이중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게 이상.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했을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반 있었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요거는 거래정보사업자거고요. 거래정보사업자거. 자, 그 다음에 또 비밀준수 있었죠? 비밀준수 위반 있었죠? 준수 위반했을 때. 자, 그리고 나면 4가지 더 남았죠? 뭐 남았었어요? 4가지. 매무수거. 금쟁이죠?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다? 매매업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한 뭐예요? 초과수 있었죠? 초과수 있었고,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쟁이는 형벌과 별도로 금쟁이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자, 금제인은 형벌과 별도로 형벌 3-1-1로 별도로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금제만 기억해 놓고 여기다가 무등록과 거짓부정 등록만 얹어 놓으면 반은 기억하는 거라 그랬어요. 형벌의 반은. 그래서 금제이 3-, 그다음에 1-1, 매무수거, 그다음에 무등록, 거짓부정 이렇게만 하면 형벌의 반은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금제는 반드시 별도로 좀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되는 거 한번 묶어보면 양도대 양수. 자, 뭐에 대한 양도대 양수예요? 자격증과 등록증.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되죠? 자격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죠. 취소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1-1이죠. 등록증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되죠. 등록 반드시 취소되죠. 취소되고 그다음에 1-1. 양도대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떠올리라 그랬죠. 양도대하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있고 양도대하면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1-1이다. 이렇게 떠올리라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유사명칭 금지.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어떤 명칭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적 명칭. 자, 다시 한번 요거 말 바꾸면 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써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누굴 개업공개사 아닌 자라 그래요?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자. 자,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나올 때가 돼야죠.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 등록하지 않은 자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명칭 쓰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성 명칭 써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성 명칭이고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성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 자, 그 다음에 이중 나오죠. 이중 나오면 일단 형벌 뭐라 그랬어요? 1-1이라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하면 어떻게 된다? 1-.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어떻게 돼요? 등록이 절대 상대, 절대 취소지요. 자,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면서 1-. 자,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면서 1-입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라 했죠?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위반했을 때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계사무소 임시중개소름 있었죠? 자, 이거는 이중자 나왔죠? 그러니까 이중자는 형벌 어떻게 된다? 1-1이죠? 이중 나오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모두 1-1. 근데 이거는 자,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네, 요거는 뭐 된다? 상대 등록 취소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개업중 아닌 자는 누구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개업중이 아닌 자는 누구죠? 네,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자, 그러면 이 개업중이 아닌 자는 중개대상을 광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중개대상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자, 이거는 누구 거?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다시 한번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공개? 개업 공개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네, 1-.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또 하나 더 있었죠. 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도 있고요. 1-1도 되죠. 자, 비밀준수 위반. 개업공개서 등이 의무였죠. 개업공개서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언제까지요? 예.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형벌 어떻게 된다? 1- 부분인데 요거는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죠. 무슨 죄? 네, 반의사불벌죄 있죠. 반의사불벌죄라는 죄명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매무수거 있죠. 자, 중개라서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고 명요, 보수 초과수수, 거짓은행. 자, 요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 자,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금쟁이는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공부할 때 따로 외우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같이 기억하라고 했죠? 자꾸 따로 외우려고 기억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분, 형벌 따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뭐고 뭐다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일단은 세 가지를, 자, 금제인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따로 일단 기억해놓으라 그랬죠. 별도로. 3-2와 그냥 1- 별도로, 금제인은 별도로 기억해놓으라 그랬고요. 금제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 3-2는 무거운 거 2개만 올려놓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1은 3개만 일단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뭐다? 1-1이고요. 이중 나오면 1-1. 아닌 자가 명칭 광고하면 1-1.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거의 요거 2개 빼놓고는 다 나온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형벌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일단은 금쟁이를 1-1과 3-2로 이미 기억했다는 전제조건에 있습니다. 금쟁이는 제가 저번 때도 강조했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걸 기억했다는 전제조건에서, 자, 3- 금쟁이다가 무거운 거 2개, 무등록 거 뭐예요? 거짓분정 등록 2개 올려놓으면 3-2가 되고, 자, 근데 1-1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다시 한번 뭐 나오겠다? 양도되어. 양도되어 양수 나오면 형벌 1- 2개죠? 자격증과 등록증. 자, 그 다음에 아닌 자가 명칭 광고했습니다. 아닌 자.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개업공개사 뭐 했어요? 광고했죠. 아닌 자가 명칭 쓰거나 광고하면 1-1. 자, 그 다음에 또 이중 나오면 뭐예요? 1-1이죠. 자, 이중 등록, 이중 수속, 이중 사무소. 그럼 총 몇 개를, 요 3개를 가지고 몇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8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는 뭐 듣기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공개 위반 1-1이죠. 그다음 비밀준수 위반 요 2개만 별도로 이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형벌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자, 일단은 금쟁이 3-2와 1-1, 3-1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금쟁이 1-1이 3-2가 뭐였어요?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업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1은요, 매무수거, 중개대상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래버렸고 명령, 보수, 초과수, 수거, 거짓은행. 자, 요걸 일단 별도로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자, 3-1은 금쟁이다가 뭐를? 무거운 거 2, 무등록과 거짓부정 등록. 자, 그 다음에 또 1-1은요, 3가지. 양도대양수, 형벌, 1-1. 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했습니다. 1-1. 됐죠? 3가지. 공인중개사 아닌자, 기업공개 아닌자, 기업자 아닌자, 명칭 광고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정보공개 위반과 비밀주수 위반 2만 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형벌을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양벌 규정은 여러분들이 고용인 부분에서 봤죠? 자,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 보면,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또는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 업무에 관해서 형벌상에 해당됩니다. 자, 직원이 형벌상에 해당돼요. 여기 그럼 글을 벌어놓으면 누구도 같이 벌한다 그랬어요? 개업공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벌한다?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라고 했었죠.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벌금형 받으면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벌금형 아예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적용되지 않는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있죠.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랬죠.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행정상의 책임 진다 안 진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행정상의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랬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도 행정상의 책임 진다. 자, 그럼 뭐만 안 지는 거예요? 양벌규정, 형사책임만 안 지는 거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양벌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질서벌 부분 보죠. 행정질서벌 일단 500만 원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행정질서벌 하면, 자, 행정형벌 하면 징역, 벌금 기억하라 그랬고, 행정질서벌 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과태료 기억하라 그랬죠? 질서벌 하면 과태료 기억하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서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연수, 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위반하게 되면 요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협회 두 가지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운영실적, 자, 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운영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개선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뭐예요?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이었었죠?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해임 요구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보죠. 운영규정 위반. 이건 누구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거죠? 자, 운영규정 위반. 자, 많이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죠.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언제부터? 공부는 하긴 해요. 학원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언제부터?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죠? 자, 언제부터다? 지정. 그렇죠. 받은 날로부터죠. 지정,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3월 이내.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받으라 그랬죠. 변경하고자 때 마찬가지로 승인 받으라 그랬죠. 운영규정 내용이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500만 원에 가태료죠.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예,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이거는, 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면서 500만 원 들어. 뭡니까? 중개사법의 유일한 규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중개사법의 유일한 규정. 뭐가 유일해요?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과태료와 처분이 있죠?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 지금 중개사법에 취소되면서 과태료 얼마짜리 없어요. 요거 빼놓고 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받으면서 과태료 얼마 이런 거 없습니다. 행정처분과 그 다음에 과태료가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연습할 때, 공부할 때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요. 계속 보면서 요거는 뭐가 있다. 같이. 이거는 1-1이면서 절대등수다. 같이 이렇게 연습하면서 넘어가세요.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 근데 확인설명 위반. 확인설명. 자, 확인설명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확인설명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전이라 그랬죠? 계약 체결 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실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이건 금방 했었고, 요걸 갖다가 만약에 개업 공개에서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이거 소속 공개에서 위반하면요? 자격 정지를 되죠. 자, 연수교육 위반했을 때 연수교육 대상이 누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네,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연수교육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 받으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들어. 각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500만 원 들어오고, 자, 개업공개사가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 500만 원 들어.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 500만 원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개업공개사가 5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각각 위반한 사람이 각각 받는 거다. 자, 일단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하게 되면, 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요? 5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들어오게 되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였죠. 없는 건 아니죠? 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라 그랬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때려. 자, 이제 운영실적 공시 위반.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았죠?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에? 3개월 이내 공시하라 했죠? 위반하면 500만 원 때리죠.
자, 그 다음에 계산명령 위반. 자, 이건 누가 계산명령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협회, 공제사업자에게, 협회에 있는 공제사업자의 계산명령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위반하면 500만 같아요. 자, 임원에 대해 징계 의무 요구 있었죠? 공제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거나, 그 다음에 계산명령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재무건설 기준이죠. 네, 재무건설 기준. 요거 준수하지 않았을 때, 요때가 된다. 요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죠.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가태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 가태료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총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운영규정 위반은 500만 원 가태료가 뭐가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개시 의무 있었죠? 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개시 의무 위반 성명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네,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보면, 자, 개시 의무 위반 있고요. 개시 의무 위반 있고, 그 다음에 명칭 사용 있었죠? 명칭 사용 위반.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네, 사용 위반 있고, 여기에 성명 표기 위반 있었죠? 네, 성명 표기 위반. 자, 성명 표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보죠. 이제 개시 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신고해서 뭐 게시하라 그랬어요? 자, 등자 수업 이렇게 게시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등록증 원본이죠?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보수 요일판 대표 업무부정 설정서를 했었죠? 자, 등록증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보수 요일표 업무부정 설정서 원본. 여기 두 개는 원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 요 두 가지만 뭐가 된다? 원본이 들어갔다는 거. 자, 그러면 등록증, 자격증, 원본 일단 게시하라 했고, 분사무소는 등록 대신에 뭐예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격증, 누구 거 걸어두라 그랬어요? 자격증 누구 거 걸어두라? 예, 개업공개사 거하고 소속공개사 거 걸어두라 그랬죠? 자, 이제 그 외에도 보수일편 대표 업무부정 설정을 걸어두라. 자, 이거 안 걸어두면 어떻게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이때 자격증 누구 걸어두라서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 거하고 소속공개사 거 걸어두라 그랬죠? 그러면 소속공개사 거 안 걸어뒀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 누가 먹는다? 예, 개업공개사 먹는다. 자, 여기에서 연수교육 보세요. 이거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 받아야지만 되죠? 이거 안 받으면 누가 먹어요? 예, 얘는 소속공개사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소속공개사 자격증 안 걸어두면 이때는 100만 원 누가 먹는다? 예, 개업공개사 먹는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명칭 사용 위반했을 때. 자, 이거는 명칭 사용은요,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 두 개였죠? 자, 개업공개사 부칙.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 어떤 명칭 써라 그랬어요?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쓰라 그랬죠? 자, 부칙 개업공개사 어떤 명칭 쓰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하는 명칭 둘 중에 하나 안 썼거나 아니면 부칙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썼을 때 요때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그러면 성명표기 위반. 자, 이거는 5개의 광고물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개대선물 광고시에 2개 들어가 있었죠. 자, 5개 광고물 중 가로 세로 돌 초록상 4가지 간판에 성명 표기하라 했죠. 성명 어떻게 표기하라 했어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기하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고요. 자, 광고 중개대선물 광고할 때 뭐 표기를 했어요? 성명 소연이겠죠. 성명 소연. 뭐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죠. 요 4가지를 뭐하라? 표기하라 그랬죠.
자, 이제서 5개 광고물에 자기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중개대 성명을 광고할 때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한다? 100만 원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전 신고 위반, 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이나 하라 그랬어? 이전하고 나서부터 며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죠? 사후 신고죠?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휴업 폐업 신고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휴업, 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죠. 휴업, 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자, 사전,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증 설명, 증서사본 교부하지 않았을 때, 자, 요거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설명하라 그랬죠. 언제 설명하라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 다음에 증서사본을 교부해주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네, 쌍방이.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본 교부해주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다였습니다. 이거 쌍방이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반납하라. 뭐 반납하라 그랬어요? 등록증과, 그 다음에 등록증,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있었죠. 등록증과 자격증. 자, 등록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자격증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자, 며칠 이내 둘 다 똑같이 7일 이내 반납하라 했죠.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이때 사유서 제출 규정 뭐 있었어요? 자격증만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과제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한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를 보죠. 부과 징수권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 거? 거래정보사업자 거하고 협회 거.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 연수교육 위반자 있죠.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 시 미반납자 두 가지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반납하는 거고, 부과 징수하는 거고, 등록관청은 나머지 개혁공개사 거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하죠. 자, 그러면 이때 부과 기준을 보면, 자, 부과 기준. 제가 여러분들 기본서에 부과 기준 있었던 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과태료 부과 기준 상당히 많이 이쪽 있었죠? 금액, 기간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나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부과 기준은 일단,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과 기준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뭘로 정한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시 한번.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거 구분해놓으라 그랬고요. 자, 그 부과 기준대로 처벌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백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가중할 때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500,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변경할 수 있다. 요 부가와 관련된 부분 요 정도까지는 이제 기억해 놓으시라.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과태료 부과는요,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그 밑에다가 70페이지 밑에다가 절차 해놓고 한번 써놓으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외부 모의고사에 보니까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미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부과 금액과 대상은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위반의 규제법 절차가 여기서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청문 절차 했었죠? 청문 절차는 어느 법에 있었어? 청문 절차는, 청문 대상은 중개사법에 있고 청문 절차는 어느 법에 있었다? 행정절차법에 있었죠? 자,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은 중개사법에 있는데 절차는 어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다. 참고적으로 그걸 이제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73페이지로. 오늘 마지막 파트인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 오늘 배울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죠? 행정처분. 행정처분하고 형벌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 수업만 끝까지 다 들었다면 무의식적에 다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1-1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얘기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강의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하면 여러분들 대답이 거의 많이 나오죠? 아마 무의식적으로 한 반은 여러분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풀이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씩 더 연습을 하면 되니까 이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꾸 연습해 보시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자꾸 같이 보라 그랬죠, 2개.
행정처분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거래신고 부분 보죠. 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분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최종 목적 있죠? 이 최종 목적부터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 목적은 이 법은 어떻게 내렸어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국민경제 이바지와 목적한다. 자, 다시 한번 이 법의 최종 목적 세 가지를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한다 그랬죠? 세 번째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는 어디서 본 거? 예, 중개사법에 있죠? 중개사법의 최종적 목적과 같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일단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죠? 이 법 이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공정하고 그러면 틀려요. 건전을 뭘로 바꾸면? 공정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공정하고 투명 이렇게 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거래질서라 그랬죠? 중개질서 그러면 틀립니다. 자, 두 가지 여러분들 조심할 거 다시 한번 보죠. 자, 건전하고 투명을 했죠. 건전하고 투명. 이걸 뭘로 바꾸면? 공정하고 이렇게 바꾸면 틀리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요. 중개질서 그러면 틀리다. 자, 건전하고 투명한 요거를 옛날에 부동산 중개법 시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옛날에 재정 목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전을 뭘로 바꾸면? 공정으로 바꾸면 틀리고, 자, 부동산 거래질서 거래를 뭘로 바꾸면? 중개로 바꾸면 틀리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거래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 자,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한다 그랬죠?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결국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물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보죠. 이제 밑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교재 순서로 거의 나갈 거예요 아마. 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대상이 뭐였죠? 대상은 두 가지. 토지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있죠? 건축물.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었어요? 자, 주택법상의 분양권과 그 다음에 또 도정법상의 뭐예요? 입주권이 있었죠?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법상의 분양권, 도정법상의 입주권 두 가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 자, 다시 한번 보죠.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랍니다. 자, 주택법상의 분양권과 도정법상 입주권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내년부터는 이게 권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상가 분양권도 대상이 되고요. 택지 분양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내년과는 전혀 상관이 예, 없죠. 예. 이제 내년부터 이 권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리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주택법상의 분양권과 도정법상 입주권 두 가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내년에는 아마 공법선생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공법선생님이 자랑삼아 얘기하죠? 예, 이제 난 강의 안 해도 된다고. 예, 아마 자랑삼아 얘기할 거야, 아마. 저만 이제 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강의 양이 또 더 늘어나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법이 몇 가지가 좀 짬뽕이 돼가지고 많이 바뀌어요, 지금. 자, 어쨌든 보죠. 일단 주택법상의 분양권, 도정법 입주권 두 가지가 부동산을 취득 권리다. 여기다 뭐가 체결된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얘기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자, 그러면 교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임대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시기가 있었죠?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60일이네 이렇게 되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자, 날짜는 기억하시고 어디다가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였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이렇게 됩니다. 시군구. 자,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주택법상의 분양권과 도정법상의 입주권, 거기에 대한 뭐가 매매 계약 체결되면 자,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돼요? 거래 당사 신고 의무와 그다음에 개업 공개 신고 의무가 나눠지죠.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는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하지 않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자, 개업 공개사에 의하지 않고 누가 직접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했을 때는 이땐 거래 당사자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 신고 의무라고 그랬죠. 공동신고 의무다. 그래서 공동으로 뭐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제출한다 그랬어요? 일방이 제출한다 그랬죠? 자, 일방이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쌍방이 자, 거래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OX 거래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OX 틀립니다. 거래 당사자라는 표현 나오면 누구다?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아까 용어장에서 거래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다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일방이 제출한다. 뭐 쌍방이 제출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요. 자, 그러면 일방이 제출하는데 이때 이제 뭘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원래는 공동 신고입니다. 원래 공동신고의무죠? 공동신고의무니까 의무가 누구한테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해야 되니까 자,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일방이 뭐가 되면 일방이 신고를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면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뭘 제출하죠? 네, 사유서. 사유서와, 그 다음에 또, 계약서 사본 하나 제출한다 그랬죠? 네. 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자, 그래서 이걸 제출함으로써 뭐가 된다? 일단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때 사유서에 대한 뭐를 확인한다 그랬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그랬죠? 사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경우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신고를 뭐 했을 때? 거부했을 때. 자, 신고를 거부했을 때만 어떻게 된다? 신고를 거부했을 때만 일단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장기 체류다니까 예외적인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만이다? 신고 거부했을 때만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이 거부한 자는 자, 사유서 제출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유서 제출해서 사실 여부 확인한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면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신고가 있고 단독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신고를 어떻게 돼요?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고대행은 자, 일단은 개인과 그 다음에 법인으로 나눠지죠. 개인과 자, 이 개인과 법인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일 때 어떻게 된다? 이때는 위임장에다가 뭐 첨부한다 그랬어요? 위임장에다가 개인이라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그랬죠? 사본 첨부하고 법인이라면 위임장에다가 뭐 첨부한다? 법인이라면 위임장에다가 법인 인감증명서 있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신고 대행할 수 있다.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개인은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고 법인은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이때 위임장에 개인은 자필 서명하고 법인은 어떻게 하다? 인감 날인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는요. 이것만 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를 할 때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자 인증 방법에 한다 그랬죠? 자, 직접 들고 갔을 때는요. 직접 들고 가면 예, 신분증 제시하는 거죠? 자, 공무상 가면 다 신분증 제시하죠? 여러분들이 그 구청 같은 데 가보면 시청이나 구청 가보면 다 신분증 제시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자, 근데 전자문서를 할 때는 전자 인증 방법에서 신분 확인하고 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누군 못한다 그랬어요? 단독신고. 단독신고 못한다 그랬죠? 단독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뭘 못해요? 신고 대행하는 자 못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직접 방문신고를 해주면 되죠. 자, 일단은 단독신고, 대행 요 두 가지는 전자문서를 못한다. 왜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직접 들고 가시면 된다 그랬죠? 자, 요까지가 이제 거래당서 신고문.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10번. 읽을 수 있겠죠? 10번. 10월 달까지 충분히 10번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수업, 자, 예습, 늘 또 맨날 또 잔소리 하게 되네. 예습하죠? 하죠? 복습하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습, 복습, 수업 딱만 들으면 벌써 5, 6월달 지나가면 3번 읽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하면서 한 2번만 읽어보면 충분히 10번 읽어 나갑니다. 자, 일단, 개업공개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 있었죠? 자, 개업공개서는 누구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뭐가 됐을 때 중개거래가 된다면, 개업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거래가 된다면, 거래당사는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한다? 없어진다 그랬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가 부여된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자, 여기 서명 미신가요? 또는인가요? 또는이죠. 서명 미시 아닙니다. 서명 미는 딱 2개만 미시라고 그랬죠. 뭐예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2가지만 미시고 나머지는 또는 이랬습니다. 또는 날인해 가지고 제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신고를 어떻게 돼요? 신고를 대행할 수 있죠. 자, 신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신고 대행 못하지요. 자, 중개보조는 신고 대행 못합니다.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한다 그랬어요? 대행하는 자는 못한다 그랬죠? 대행하는 자는 일단 못한다. 얘는 뭘 들고 가야 돼? 직접 소속공개사는 신고서를 들고 가져해주면 되죠. 자, 요까지가 개업공개사의 신고 의무입니다. 뭐 간단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공동중개합니다. 요것도 빼먹었네. 자, 공동중개한다. 반드시 기억할 거. 공동으로 만약에 중개한다면 어떻게 돼요? 공동신고해줘야죠? 공동으로 모두 신고하라.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 같아요. 자, 요것도 하나를 기억하는데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하라.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500만 원 같아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 신고 의무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좀 쉬었다 하시죠.